자, 원문을 보시면 혹 일파무토 출간. 일파는 한 무리죠. 자, 을목일주가 미월인데 무토가 일파니까 무토가 많이 있겠죠. 이 무토가 여러 개, 한 일파니까 여러 개의 무리가 출간, 천간에 나타나고 불견, 비견, 비견이 보이지 않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명리 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재성이 있을 때는 신강해야 되죠. 그래서 관이나 식상이나 다 신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신강하고 볼 일이다 그랬어요. 인성 빼놓고는, 인수격 빼놓고는 신강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재물이 많은데, 을목이 약해요. 그러면 뭐다? 신약한 거죠. 그러면 뭐다? 이걸 제다신약으로 했어요. 여기 나오는 명의 제다신약, 이거를 일컬어서 제다신약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다신약은 뭐다? 재물이 많지만 재물이 컨트롤 안 돼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노인네가 많은 미인을 데리고 있다 한들 그게 다 취할 수 없는 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만약에 을목이 약한데 을목을 강하게 해주려면 뭐가 와야 돼요? 자, 인성이 와야 되겠죠. 인성이 생을 해주겠죠. 어머니가 와서 생을 해주거나 그럼 나에게 힘이 되고 자, 형제가 와서 비겁이 와서 나에게 뭐를 도와주는 거죠. 손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인성이 오거나 비겁이 오면 내가 강해져요. 그럴 때는 내가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내가 이제 약하면 이런 인성이라든가 비견이 도와주질 않으면 나는 뭐예요? 힘이 없어서 결국은 제다신약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견, 비견 여기서 비견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을 일컬어서 제다신약이라고 한다. 비견 위에도 인성이 여기에 추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신약한 사주가 재물이 많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다신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다면 이 재물은 많지만 내가 약해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다. 내 걸로 재물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뭐야 이거는 돈을 넣고도 돈을 못 쓰거나 그게 뭐냐면 부옥빈이에요. 정의 결국에는 무엇이 된다. 부옥빈이 부잣집에 살면서 집은 으리으리 하는데 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부잣집에 살지만 가난한 사람의 형색이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제다신약이라는 거죠. 돈은 벌 기회가 많지만 돈을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다신약이라고 할 수 있고 부옥빈이란다.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땅 부자도 이 부옥빈에 속하게 되겠죠. 시골에 전답이 많이 있어서 근데 요즘은 전답이 잘 안 팔리잖아요. 전답은 많아 땅은 팔아서 돈은 될 수 있는데 땅이 안 팔려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땅은 많지만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팔지 않는 한 그런 의미가 되고 부동산 부자도 마찬가지겠죠. 집은 많은데 다 갭 투자해서 전세 끼고 사가지고 내 현금이 없어요. 그런 경우 역시 부동산 부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옥빈인에 속한다. 겉은 부자이지만 속으로는 뭐 이렇게 가난스러움 사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부옥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설하고 평지를 보겠습니다. 간목이 견기토다. 간목이 기토를 많이 봐요. 그런데 불견 무토 같은 재성이죠. 자, 간목이 기토를 많이 보면 기토는 뭐죠? 정제가 되죠. 정제. 재성을 많이 보는데 뭘 안 본다? 무토를 안 봐요. 무토는 뭐죠? 편제죠. 이게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간목은 기토와 합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비록 종격이긴 한다. 따라가긴 하지만 부진, 진정한 이 종격이 아니다. 부진, 참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진실된 종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격이긴 한데 부진, 부진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부진이라는 거야. 참된 종격이 아니다. 그리고 을목이 무토를 많이 봐요. 그러면 무토다 많이 보는데 이 불견 기토가 없어요. 그럼 역시 이것도 뭐냐 여견 똑같다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부진이라는 거죠. 종은 종이나 부진 참된 종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양은 양을 따르고 음은 음을 따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뭐냐 간목이면 무토가 오거나 그 다음에 을목이면
기토가 오거나 기토가 와야 이게 뭐죠? 이게 진종이라는 거죠. 진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양을 따르고 음은 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는 무토,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는 기토를 재성으로 취해야만 이게 진종이니까 뭐예요? 진짜 따라가는 거죠. 사심 없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심 있는 거잖아요. 간목은 기토와 합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사심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심 없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나누어진다는 뜻인데 부종, 만약에 종이 안 되면 이런 경우는 분리된 거죠. 나와 합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다신약이다. 이거는 뭐죠? 이게 제다신약이 되겠죠. 이게 제다신약. 사심이 들어가 있다. 음양이 다르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제다신약이라고 정어 빈곤야라. 결국에는 뭐다? 빈곤하게 된다. 빈곤한 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다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돈이 있다. 오히려 돈이 있다. 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돈이 없다. 제다신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감명할 때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목이 무트를 보면 편제가 뭐죠? 우리가 횡재잖아. 전부 이게 지금 편제잖아요. 편제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다룰 수 있다. 편제가 뭐죠? 우리가 정제하고 편제를 알 때 정제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쟁이라고 그랬어요. 돈. 그 다음에 편제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횡재수 이런 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일확천금할 수 있는 건데 정제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다. 이런 경우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갖고는 사는 거는 그냥 근근하게 사는 거죠. 그죠? 편제는 큰 돈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진종이 안 되고 편제를 취한 경우는 진짜 진종이라서 그냥 재물을 일확천금을 볼 수 있다. 진짜 큰 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다신약이라고 보지 않고 정제인 경우는 따박따박 돈이 그러니까 재성이 많지만 결국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다신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 제다신약인데 제다신약 구조인데 양간이 양의 재성, 음간이 음의 재성. 그러면 결국은 편제인 경우는 제다신약이 안 될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한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셉니다. 그래서 편제는 사업하는 사람의 돈이라든가 횡재수이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밝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다신약이 아니고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제는 돈은 많기는 많은데 결국은 뭐예요? 돈은 많은데 그 돈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월급처럼 따박따박 정해져 있는 고정된 아주 적은 금액이다. 그 뭐냐면 옆에 재물은 늘렸지만 내가 취할 수 있는 재물은 한정적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건 뭐다? 제다신약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서 사주 감명할 때 이걸 써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연상을 해서 보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제가 많으면 제다신약으로 보고 편제가 많으면 제다신약이 아니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원문을 하나 더 보시면 혹, 병, 신, 화수. 자, 을목이 미월인데 병화가 있고 개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신금. 자, 신금하면 병신 합수가 되죠. 그래서 신금 을목에게 7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7살하고 이 상관하고 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혹 병신 화수, 병신 합으로 해서 이게 뭐가 되죠? 수가 생기는 거죠. 병신 합수. 그래서 이때는 표도. 자, 표는 음탕할 표, 도는 내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음란하고 도박으로 파가 집안이 망한다. 집안을 깨뜨린다. 병신합수로 병신화수 표도 화가 이게 지금 을목 입장에서 왜 그런지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신금은 뭐죠? 정제예요. 그런데 신금은 뭐죠? 예쁜 보석이라고 그랬죠. 이미 따듬어진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화가 보석을 보면 작은 보석을 보면 반짝반짝 빛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병화가 이제 수가 생겨버리니까 병신합수에서 수가 생기니까 결론적으로는 병화한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화가 골고루 태양 역할을 하늘을 비춰주고 전체를 비춰야 될 병화가 이 작은 보석에 미혹돼 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된다? 판단력이 흐려지죠. 수가 앞을 가려버리죠. 안개 이런 구름은 뭐예요? 전부 태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의 저기 현명함을 가려볼 수 있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이 들어오는데 신금이 해에 들어올 때 가끔 바보짓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병신합을 해서 물이 생긴 경우는 표도 이 음탕하고 도박 내기를 해서 그러니까 음란하고 도박 이런 걸 좋아해서 파가 집안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종 결국에는 뭐다? 비승수지야. 승 읽고 받아들이는 것의 아이가 아니다.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의 가업을 승계를 할 그러한 자식이 아이가 B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설하고 병질 한번 볼까요? 6월의 을목이면 자, 미월의 을목이 주 다 금수가 많아요. 금수가 많은데 금과 수가 많은데 그래서 신금이 금이죠. 그런즉 마땅히 이 병화 위점 병화로서 존엄함을 삼아야 된다. 그건 뭐냐면 금수는 뭐죠? 차가움이죠. 금수는 차가움이기 때문에 뭐다 주로 음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병화는 뭐죠? 양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음이 많아지면 양으로서 뭘 해야 된다? 조우 개념을 맞춰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병화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이죠. 만약에 병신, 병투, 병화와 신금이 병투 나란히 투출되어서 합이화수, 합을 해서 화수, 물로 변하면 기반 용신. 자, 원래 수가 많으면 금수가 많으면 이 병화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반이 뭐죠?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 용신이 뭐냐면 지금 병화를 용신으로 보는 거죠. 용신을 써야 되는데 이 신금이 병화하고 합을 해서 병화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굴레기자의 얼금멜반이에요. 그래서 이 병화를 신금이 꼼짝 못하게 얽어매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비극가지자. 극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극한다. 극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통제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극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집을 다스리는, 집을 통제하는 그러한 그러한 자식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할 일을 잃어버린 거죠. 병화는 신금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어떤 집안의 그까지가 집안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주용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기반은 굴레에다가 이 얽어맬밤 그래서 굴레에다가 얽어매 놓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끊도록 하겠습니다.